전과 여러분들이 어떤 긴 미래까지 간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통과점 같은 거 아니겠어요? 예. 대학도 뭐 그중 하나일 뿐이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은 반드시 원하는 대학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자꾸 이런 얘기가. 여러분, 대학 가서 과잠이 있잖아요. 예. 과잠이 이럴 수는 간지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 진짜, 나 무슨 말 하는 거냐. 갑자기 드는 얘기인데, 예.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예. 형만근이랑 사실 크게 관련, 이거 카메라 켰네. 괜히 얘기네. 근데 썰을 시작했으니까 멈추지 않을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이제 재수학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재수학원에서 이제 국어 수업을 했었는데, 저희 재수학원이 예를 들어서 7층이면은 5층에 여러분, 5층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독서실이 있었어요. 예.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다니는 독서실들이 있었어. 진짜 칙칙하거든요. 예, 발빠르던 어떤 20대의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보다 약간 여기는 좀 나이가 있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독서실이었는데, 여러분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이 독서실에 한 친구가 학교 과잠을 입고 독서실에 온 거야. 물론 보통 과잠은 겨울에 입거든요. 굉장히 따뜻해요. 이 여름인데 그 과잠을 끄고 입고 오는 거야. 어디 과잠이었냐면 한양대 과잠이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했지. 그냥 저 사람한테 저게 좀 자존심 같은 걸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이제 늦게 취업도 안 되고 공무원 시험을 보느라 너희들과 같은 이런 독서실에 다니지만 나는 사실 한양대 나온 사람이다 이런 걸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렇죠. 물론 좋은 학교지. 좋은 학교라서. 그러니까 약간 한양대 정도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자존심으로는 살 수 있다. 예. 사실 여기까지 해서 얘기를 멈춰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계세요. 좀 이제 꼬인 사람이잖아요. 이 꼴을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제 과잠을 입고 나와서 뒤를 죽여버릴까 하다가 참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잊어주세요. 저렇게 나쁜 사람 아닌데 이때 내가 좀 꼬여 있었어. 예. 괜히 공부나 열심히 하고 여름에 저 한양대 과잠 입고 다녀. 눌러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야기의 완성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온 대학이 이런 식으로 뭔가 여러분들이 힘든 시절에도 좀 자부심 같은 게 될 수 있어요. 한양대 정도만 나와도 그런 자부심을 부릴 수 있어요. 한양대 정도만. 한양대 나오면 그런 자부심을 부릴 수 있으니까 어이씨 말 조심하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뭔가 다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한 말이었는데, 뭔가 두서없이 한 말이라 좀 죄송합니다. 자, 그럼 오늘 진도 부분 나가보도록 할게요. 청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라는 현대 소설 작품이고요. 여러분들 이거 학교에서 수업 나갔다고 하셔서 오늘 이 항만근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수업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막 수업을 하지는 않고 그래서 토론 수업 용어로 읽으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렇죠. 여러분 시험법이 나왔잖아요.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세요. 아무도 안 보내줬지 진짜. 연락처가 없나요? 진짜 죄송합니다. 연락처 공개. 이런 식으로 번호를 따게 될 줄 몰랐는데 진짜 죄송해요. 이상한 얘기를. 진짜 뭐 이상한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죠. 이 언제든 이제 시험 기간 중에는 여러분 2시, 3시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질문 주셔도 됩니다. 제가 깨어있으면 무조건 답장해 드릴 테니까요. 제가 자고 있으면 이제 일어나서 답장을 드리겠죠. 그래서 뭔가 또 이제 예의 바른 친구들은 늦게 질문하는 거 좀 실례인데 내일까지 기다려볼까 이러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저는 뭐 3시, 4시에 전화 오려고 내가 안 받으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늦게 전화하는 거 전혀 늦게 뭔가 질문하시는 거 전혀 상관없으니까 뭐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좀 시간을 구애받지 말고 질문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냐면 그게 저한테도 도움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어려워하는구나라는 거를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분들한테 질문 받는 거 오히려 되게 좀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 언제든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윤리나 사회문화 선택하신 분들은 질문하셔도 돼요. 잘하거든요. 무슨 소리야? 옛날에 잠깐 아르바이트식으로 그때는 직업은 아니었고 아르바이트식으로 제가 사탐, 윤리랑 지리랑 사회문화까지 강의를 해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 웬만하면 많이 까먹긴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 거면은 다른 과목, 그 사회 과목이라도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있으면 좀 이해하실 수 있도록 답변을 쭉 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시험 기간에는 저를 그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예. 그렇잖아요. 우리 비즈니스 관계잖아. 미안해하지 말고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 나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겉으로는 야, 나 니들이랑 비즈니스야. 하지만 이제 마음속으로는 쟤들이 잘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이 정말. 아, 진짜 죄송합니다. 자, 일단 핵심 정리 보고 이 이상한 말 자꾸 해서 미안해요. 핵심 정리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문학을 볼 때는 본문을 보고 이렇게 핵심 정리로 돌아왔다면, 예, 소설 문학은 기니까 일단은 핵심 정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중요했지라는 것을 머릿속에 인지한 채로 소설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갈래 뭔가 성격 나쁘지 않은데, 성격 부분에서 여러분 풍자와 해악 미묘한 차이가 있지. 그렇죠. 다 알고 계십니까? 괜찮아요. 이거 뒤에 교과서 학습 활동에 나오거든요. 이따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복습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굉장히 짧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풍자도 해학도 전부 다 웃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풍자도 해학도 전부 다 재밌는 웃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다만 해학의 웃음이 조금 더 밝고 순수한 웃음이라면 여러분 풍자의 웃음은 어떻죠? 풍자의 웃으면 사회 비판이 들어간 쓴 웃음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자 둘 다 웃음이라는 거 체크해 두시되 풍자에는 좀 사회 비판이 들어간 씁쓸한 웃음이 있다. 이 정도만 일단은 기억해 두셔도 여러분 교과서 뒤에 있는 학습 활동에서 풍자와 해학에 대한 성격 한 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찬적, 누구를 찬양하는 성격의 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엔딩, 그렇지, 엔딩 보신 분은 알겠지만 슬프게 끝나잖아요. 비극적입니다. 자, 주제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황만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주인공 인물입니다. 황만근의 그렇지, 그의 도덕성과 그의 생애를 예찬한다라는 태도의 주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즉, 황만근은 이 글 속에서 찬양받는 존재다. 되는 거겠죠. 엔딩 부분에서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자, 그리고 이 나름 좀 중요한 시대적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어요. 부채로 얼룩짓다. 부채라는 건 뭐죠, 여러분? 부채라는 건 빛을 짓는 걸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대출 받으신 분 있어요? 진짜 죄송해요. 왜 이거 정신이 나갔나? 저 대출 하나 있습니다. 예. 미안해요. 근데 주택 대출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진짜 죄송해요. 대출이 있는데 대출을 왜 받아요? 예, 크게 성공하려고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당시 농촌 사람들도 대출, 부채, 빚을 받은 다음에 그렇죠. 그로 인해서 좀 이기적으로 변한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농촌의 중요한 어떤 생활 키워드, 부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농촌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태도가 됐다는 거, 그에 대한 비판을 하고자 하는 게 이 소설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오케이, 특징을 한번 볼게요. 우직한 인물을 통해 이 우직한 인물이 바로 황만근 씨죠. 황만근 씨가 우직한 인물이고 상대적으로 대비되는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인물들. 이게 이제 황만근이 살고 있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만근이라는 우직하고 순수한 인물과 이기적이고 타산적인 마을 사람들을 대비시킴으로써 아이고 우리 세상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비판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거 중요하다. 이것도 역시 뒤에서 한 번 더 할 텐데 여러분 전의 형식. 전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 예를 들어서 땡땡전. 예.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보통 전의 형식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의 어떤 일생이나 그 사람이 겪었던 어떤 그렇죠 일화 같은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겪었던 일생이나 그 사람이 겪었던 일화 같은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뭐가 들어있느냐? 그 사람의 일생, 그 사람이 겪었던 일화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은 참 배신자 같은 사람이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전의 형식, 이거는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주세요. 누군가의 일생을 소개하고 그 평가가 들어있는 게 전의 형식이다. 맞습니다. 이 소설의 엔딩 부분에 보면은 전의 형식을 빌려서 황만근 씨의 묘비명을 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의 형식을 빌렸다라는 거 특징으로 잘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 특징입니다. 사투리. 여러분 보통 사투리 나오면 뭐 생각해야 돼? 사투리 나오면 향토성이 들어간다. 이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친구입니다. 그리고 향토성이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 우리 토속적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향토적이다, 토속적이다가 유사한 뜻입니다. 그래서 사투리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향토성과 토속적인 성격을 보여준다. 이런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해학성이 드러나는 거고요. 아까 해학과 풍자 이것도 얘기했었죠. 이것도 뒷부분에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전체적인 줄거리 여러분들 한번 눈으로 쭉 훑어보시겠어요? 우리 출제 부분에 전체적인 줄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황만근이 실종했다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장이 황만근한테 준 미션 때문에 황만근이 실종된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이장에게 따지는 민 씨와 이장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죠. 그 이후에 어때요? 황만근 씨의 어떤 성격, 그동안 마을에서 받았던 취급이 드러나고요. 결국 마지막에는 황만근이 어쩌다가 그렇게 실종되게 되었는지 결론이 드러납니다. 네, 그래도 이런 게 전체 내용이었고요. 작품 내용 빠르게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 작품이지만 여러분도 시험 보기 전에 소설 한번 어차피 읽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조금 빠르게 그래도 중요한 부분에 힘주면서 우리 전문 텍스트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작 부분이 황만근이 없어졌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것도 그냥 없어졌구나 하면 좋은데 이제 문제 출제 요소들을 좀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황만근이 없어졌다.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읽으면 어떤가요? 없어졌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이 교과서에서 설명한 거 뭐야? 만근이 왜 없어졌지? 미안해. 너무 약간 EBS 같은 느낌이었나? 만근 씨가 왜 없어졌을까? 궁금하다는 거야. 그래서 어때요? 중심인물의 실종으로 작품이 시작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중심인물의 실종으로 시작하고 그 시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기억해줘라. 효과가 뭐다?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독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한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따 또 돌아와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사실 호기심 자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효과가 제시되고 있는데 이거는 작품에 대한 전체를 보고 여러분들 한 번 다시 돌아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황만근이 사라졌다라는 어떤 실종 사건을 제시해주고 그 문장으로 인해서 독자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이 소설을 내야 됩니다. 황만근이 사라졌다. 새벽에 언제 경운기를 타고 집에 나서 황만근은 늘 일을 나가면 돌아오는 시간이 저물녘에 돌아오지 않았다.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밤이면 늘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아니었다. 자, 그럼 어때요? 술을 마시고 취하더라도 12시가 들락말락한 밤이면 돌아왔다. 이거는 황만근 씨의 평소 행적이 되겠죠. 이 사람 평소에는 술을 마시더라도 반드시 12시쯤에는 들어왔다는 거야. 근데 어때? 이번에는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평소 행적을 깨는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과서에서 뭐라고 했느냐? 심각성을 보여주는 표현, 심각성을 암시하는 표현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평소 행적을 제시, 이번엔 아니다 라는 문장의 구성이보다 심각성을 암시하는 표현이다. 오케이, 계속해서 봅시다. 평생 단 하루 외박한 뒤 돌아왔던 그 시각, 햇때 닭이 오르르면 그러면 아침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황만근 씨가 하루 외박한 사건이 있었네요. 이 어때? 황만근 씨의 과거 사건이 되겠지. 과거에 이 사람 하루 정도는 외박한 적이 있었대요. 근데 그 과거 사건에서도 황만근 씨는 닭이 울음을 그치는 아침이라는 이 시간에는 돌아왔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떻다? 이 시간에도 돌아오지 않았대요. 계속해서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황만근이 외박한 과거 사건에서도 닭이 우는 시간에는 도착했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자. 마흔해가 날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아래 직접 짠 평상에 사람들이 모였다. 자, 은근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황만근이 직접 심어놓은 등나무 덩굴, 황만근이 직접 짠 평상. 이것도 직접 짜다고 했지만 황만근이 직접 짠 거겠죠? 여러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어요? 이 마을에서 황만근 씨가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학교에서 읽어서 아시잖아요. 황만근은 어떤 사람이었어? 너무 착하니까 마을에서 시키는 이것저것 다 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마을에 황만근의 흔적이 없는 곳이 없는 거야. 그래서 황만근이 실종됐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모인 나무는 황만근이 심은 나무고요. 그 모인 장소에서 사람들이 앉아있는 평상은 황만근이 만든 평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을 보면 아 평소에 황만근 씨가 참 여러 가지 일을 했구나. 이 사람의 어떤 과거나 성격을 보여줄 수 있는 소재가 될 수 있어요. 항상 등나무를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강원이 국어학원에 뭐 그렇죠. 제가 갖다 놓은 분필통, 제가 갖다 놓은 프린트물, 제가 갖다 놓은 의자, 제가 수리한 천장, 제가 설치한 프로젝션 이런 거 어때요? 아 비나무 새끼 정말 많은 일을 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정말 노비처럼 굴렀구나. 아, 미안합니다. 지금 노비처럼 굴고 있다는 건 아니고요. 어제 3시 퇴근했어요 진짜. 네, 아무튼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오우씨. 여기 원장님. 나 이거 녹화되고 있잖아. 사랑합니다. 내가 진짜 잠깐만. 나 진짜 중심 좀 잡고 왔대. 약간 지금 맛이 났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내용들. 자, 계속해서 봅시다. 먼저 2장이 말을 걸었다. 2장이라는 중요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2장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2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2장이 입을 열었다. 망근인지 반근인지 만근 반근. 여러분 만근 반근. 이거 여러분 지난 학기에 춘향전에서 배우셨던 거예요. 뭐죠? 갈비 치면서 갈비 한 대 먹자고 이거 있었잖아. 언어 유희. 그렇지. 이건 어때요? 두 말의 유사한 음운, 유사한 발음을 이용한 언어 유희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언어 유희는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세요. 만근인지 반근인지. 그럼 여러분 어때? 사실 반근의 의미도 한번 탈볼까? 왜 만근인지 한근인지라고 안 하고 만근인지 반근인지라고 했을까? 반은 여러분 좀 부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여러분 그 단위를 재는 걸로 보면요. 만이 1만이 0.5가 됩니다. 반근은 0.5잖아. 그만큼 어때요? 사람들이 만근이라는 사람을 반근으로 부르는데 이 만근이라는 사람이 조금 부족하거나 약간 좀 지식이나 머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것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추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근이라는 별명 속에 가지고 있는 황만근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태도 이런 것도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근인지 반근인지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그렇죠 일반적인 평가가 나왔죠. 여기서는 사실 언어 유희로 살짝 알 수 있었다면 그 바보 자식이라는 표현에서는 사람들이 이장이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평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만근을 바보로 보고 있어요. 그 바보 자식 하나 때문에 소 여물도 못하려 갖고 이게 뭐고 20마리나 되는 소가 한꺼번에 바꾸는 게 중요한가? 바보 자식 하나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가? 썩으라라고 나오고 있는데 잘 봐요. 지금 만근이가 돌아오지 않은 실종 사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만들죠. 첫 번째 추측입니다. 여러분 잘 봐요.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집에 안 오는 것. 자, 이거는 누구의 추측입니까? 이장의 추측이에요. 뭐라고요? 걔가 우리가 술 먹고 안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은 지금 황만근이 실종된 사실에 대한 이장의 추측입니다. 야 근데 누가 안 오는데 그 사람 욕을 하면서 술 먹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 사람의 어떤 추측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습니까? 밑에 있는 이 해설서 하나 글씨 볼게요. 황만근의 안전, 황만근이 지금 살아있냐 보다도 자신의 일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거 하나 더. 여러분 비속어 사용하면 보통 해학성이 효과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기억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이 품격이 높으셔서 비속어 들으면 왜 저래 이러시겠지만 죄송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썩을 막 이런 말 들으면 깔깔 재밌네. 죄송합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비속어의 사용이 해학성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 되게 잘 어울린다는 거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높여서 나머지 뒤에 부분 또 빠르게 좀 보도록 할게요. 비속어가 해학성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자, 마을에서 연장자 추게 되고 가장 확실히 높아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용원제의 추구라는 황재석 씨라는 또 새로운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황재석 씨. 황재석 씨에 대한 인물 정보는 이만큼이 제시되고 있죠. 어때? 황재석 씨는 그래도 좀 체면을 차리는 사람이야. 나름 연장자이면서 학식도 높은 조금은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그 황재석 씨는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보죠. 그래도 찔레 원래 있던 사람이 없어지면 필시 이유가 있을 기다.
사람은 바늘이란 사람이 바늘이냐 모래냐 라는 표현이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바늘과 모래의 속성으로 제시된 건 뭐예요? 쉽게 사라진다라는 속성으로 제시된 거. 오케이? 사람이 바늘이냐 모래야? 사람이 바늘이나 모래처럼 쉽게 사라지는 거야?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유에 제시된 중요한 바늘과 모래의 속성은 쉽게 사라진다라는 속성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두시면 돼요. 계속해서 보자. 사람이 바늘이야 모래야? 바늘이야 모래처럼 사람이 어떻게 쉽게 없어져? 그냥 그렇게 없어지는 게 어딨어? 안만 그래도 우리 동네 사람 아니냐? 반근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되게 체면을 차린 듯 했지만 반근이 이 황망관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별명을 한번 쓰기는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체면 차린 척하지만 나름 또 반근이를 무시하는 표현을 한번 쓴 사람, 이 속성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반근이 아니다. 망근이가 여기서 나서는 동안 한 번도 밖에서 안 들어온 적이 없는데 말이다 라는 정보를 제시하고 있죠. 아까 말했듯이 여러분 반근이 이건 황망근을 무시하는 표현입니다. 만근을 반근이라고 부르는 건 황방글씨를 무시하는 표현이에요. 즉 반푼이 모자람이 아니냐, 반편이 반푼이 아니냐 이런 표현입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가봅시다. 중국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어르신. 걔가 군대 간다 했을 때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도록 싸우느라고 하루는 안 들어왔습니다. 정만근이 겪었던 과거 사건이거든요. 여운지 토끼인지 하고 밤새 싸우느라고 안 들어왔다. 이걸 통해서 황만근이 좀 모자란 사람이구나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황만근이 한 번 안 들어온 적이 있는데 그때 왜 안 들어왔대요? 여우나 토끼 같은 귀신이랑 싸우느라고 안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건 황만근의 어떤 과거 사건, 황만근의 과거 사건이 제시된 거고요. 그렇죠. 그 정확한 일을 여러분 밑에 해석으로 써 있습니다. 황만근 씨가 토끼 귀신이랑 씨름한다고 한 번 안 들어왔었대요. 여기서 여러분들 약간 동네 바보 같은 사람인가 슬쩍 느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보죠. 용왕제에서 집사 역할을 하는 황동수가 계속 여러분 황씨가 나오고 있죠. 황동수가 우스개처럼 말을 이었다. 여러분 사람이 실종됐는데 누군가가 농담하고 있어요. 걔 옛날처럼 토끼 귀신이랑 씨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농담. 자 그럼 여러분 이 우스개라는 이 농담에는 황만근의 실종을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거 별로 중요한 일 아니야 라는 태도가 들어있어요. 자 여러분 항상 문제에서 자주 출제되는 것은 어때요? 소설 속의 어떤 인물의 대사나 행동을 제시한 다음에 이 대사나 행동이 의미하는 이러한 인물의 심리나 태도를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여러분 소설에서 단골 출제 문제예요. 행동이나 대사의 밑줄을 이렇게 쓱 그어놓고 이 행동이나 대사가 의미하는 인물의 심리 상태는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즉 우스갯소리, 사람이 없어졌는데 농담을 했다는 이 행동의 밑줄을 쳐놓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심리는 황만근의 실종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대사와 행동이 심리나 태도를 생각하게 할 수 있을 때 이러한 부분은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는 거 기억하면서 복습할 때 항상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사를 통해서 이 태도를 추론했군. 이 행동을 통해서 이 태도를 만들어냈군.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해 주세요. 봅시다. 아침함에 먹기도 전 황만근의 아들이 찾아와 황만근하고 집에 돌리지 않았다고 하길래 얼떨결에 동네 사람을 불러모은 역할을 하게 된 민씨, 또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민씨는 분위기가 이상하게 돌아간다 생각하고 참견을 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뒤에까지 보셨으면 알 거예요. 민씨의 가장 중요한 어떤 특성이 뭐였죠? 민씨는 여러분 황만근을 무시하지 않죠. 황만근을 인정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어때? 아니 사람이 없어졌는데 농담이나 주고받고 있고 어떤 사람은 술 먹느라 늦게 들어왔어 이러고 있는데 왜 황만근을 걱정하지 않는 거지? 민씨는 이러한 점에 의아함을 느낀다고 볼 수 있어요. 왜 황만근을 다 걱정하지 않는 거지? 왜? 민씨는 황만근에 대한 편견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가봅시다. 어제 걸기대회 한다고 간 사람이 누구십니까? 황만근 씨하고 같이 간 사람은요. 걸기대회 하는 동안 본 사람은 없나요? 자, 이 걸기대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왜냐면 황망근이 여기를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실종되었거든요. 그래서 걸기대회라는 중요한 사건이 제시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그 다음 줄의 내용을 봅시다. 걸기대회 한동안 본 사람 없나요? 자리에 모인 대여섯 명의 황씨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자, 이 대여섯 명의 황씨들이 많은 것들로 봤을 때, 이 동네는 황씨들이 많은 동네인가?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여명들의 황씨를 통해서 황씨들이 사는 집성촌임을 알 수 있다는 거. 집성촌이 아시죠? 비슷한 성씨 친척끼리 모여 사는 동네. 그럼 이게 왜 중요해요? 소설에서 중요한 공간적 정보, 공간 배경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여러분, 인물, 사건, 배경에 대한 정보는 늘 중요합니다. 황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왜?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같은 성씨들이 모여 사는 집성촌이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됐구나. 이러면 이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적 배경, 집성촌 얘기 다음 줄을 볼게요. 사람이라고 몇 명이나 되나? 군 전체 사람이 모두 모였다가는 한 100명 정도나 될까 말까 한데 반근이는 돼지고기 반근만 해서 그런지 안 보이던데. 자, 또 어때요? 반근이랑 돼지고기 반근 반근과 돼지고기 반근을 이용한 언어유희입니다. 언어유희 여러분, 그래 자주 쓰이되고 있다는 거 항상 기억해 두세요. 반근과 돼지고기 반근, 이것을 우리 활용한 언어유희였다. 계속해서 봅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이장은 계속 빈정거리듯이 말을 이었다. 민씨는 이장이 걸기대회 전날 황만문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넸던 것을 기억했다. 그렇지. 누군가 여러분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전날 밤에 누군가 비밀스러운 대화, 무언가 대화를 하는 걸 발견했다면 그것은 역시 중요한 정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민씨는 이장을 이 대화 내용을 근거로 의심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의심. 역시 이것도 태도에 대한 서술이 되겠죠. 그래서 행동과 태도 이런 식으로 항상 잘 연결시키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줄. 그젯밤에 내일 걸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자, 이것도 역시 어때요? 행동을 통해서 자꾸 강조해서 미안해요. 불쾌감이라는 심리와 태도를 보여주잖아요. 소설의 워낙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 그래요. 행동이나 대사의 밑줄을 그어놓고 그로 인해 파악할 수 있는 심리와 태도, 즉 노려보았다는 행동을 통해서 불쾌감이라는 심리 태도를 우리는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 항상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복습하실 때 행동, 태도, 심리 이런 식으로 엮어서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보죠. 왜? 농민 보고 농민 걸기 나는 게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지는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여도 모두 몇 명 안 된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에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렇죠. 부탁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전날 황만근 씨와 이장이 만나서 이장이 황만근에게 뭔가 부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부탁이 이장과 황만근이 전날 만났던 이유라고 제시되고 있죠. 자, 그 다음 부탁의 다음 줄입니다. 좀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뭐라 하는 게가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 부채탕 감축구 정문 걸기대회가 있고. 자, 여러분 걸기대회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사건이 걸기대회였죠. 근데 이 걸기대회가 무엇을 위한 걸기대회입니까? 부채탕감을 위한 걸기대회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시대적 정보가 뭐였죠? 농민들이 자꾸 빚을 져서 부채를 져서 농사를 짓다가 이기적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걸기대회 성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걸기대회 내용은 빚을 진 농사꾼들이 빚 좀 줄여주십시오 라고 시위하려고 나왔던 자리였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때? 당시 농촌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걸기대회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걸기대회는 무슨 내용이다? 빚 좀 줄여주십시오. 우리 이자 좀 그만 받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총걸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기 시작하는데 뭐가 잘못된 말인가?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마을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모르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아나 읍에 갔나 보니 읍에 가보니까 장날이더라고.
포나마나원에서 술 처먹고 앉았을 때라. 제가 아까도 제시했죠. 이장이 생각하는 추측이에요. 이장이 생각하는 황만근 실종의 황만근 실종의 이유. 이장의 추측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겁니다. 걔 술 먹다가 안 오는 거라니까. 라는 식으로. 이장의 추측이다. 술 먹다가 안 오는 걸 것이다. 계속해서 보죠. 술 먹다 앉았을기라. 백리길에 경기 끌고 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다른 사람들은 많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자, 공을 주고받는다. 실제로 공을 주고받고 있나요? 아니지, 그렇지. 말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지요. 이거는 이제 비유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이 비유적 표현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인물들 간의 갈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갈등에 대한 어떤 비유적 표현이었어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사건이 나오죠.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그 걸기대회, 농민들 이자 좀 깎아주세요 하는 그 걸기대회에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왔대요. 그럼 왜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와야 되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봅시다. 대사 볼게요. 경운기를 끌러 오라는 게 내가 한 말이야. 투쟁 방침이 그렇다고. 투쟁 방침이 뭐다? 경운기 지참. 지참이라고 해도 미안해요. 경운기를 지참하고 투쟁 장소에 옵시다. 약간 그러네. 가정통신문 같은 느낌이네. 경운기를 지참하고 옵시다. 아니다. 아무튼 투쟁장 방침이 뭐예요? 경운기 끌고 옵시다가 투쟁 방침이었어. 근데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지키고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보자. 투쟁 방침이 그렇다. 경운기도 그렇지. 고장 한 번씩 고장. 만근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뭔다 뿐이지. 그렇죠. 남들이 보기엔 그건 고장난 경운기지만 황만근 씨는 유일하게 그 고장난, 한마디로 낡고 오래된 경운기겠죠. 그 경운기를 오랫동안 몰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 황만근이 그 고장난 경운기를 오래 몰았다는 거. 좋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제시되고 있고요. 자, 또 이제 한 페이지가 끝나가네요. 아니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게 뭐였어요, 여러분? 이게 걸기대회 지침이었잖아요. 걸기대회 지침 방침이었죠. 그러면 높은 사람은 이 지침을 꼭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때요? 이장이 오히려 높은 사람이 걸기대회 지침을 지키지 않고 갔어요. 경운기를 안 타고 갔습니다. 걸기대회 지침을 어김이라고 표시해둘게요. 걸기대회 지침은 이장은 어겼어요.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 해야지. 그렇지, 높은 사람이니까 이러한 지침을 잘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 본보기가 되지 못했다. 솔선수범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동민들이 따라할 텐데 다른 동해, 같은 동해의 주민들을 말하는 거죠.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보자. 내가 면사무소의 사투리입니다. 내가 민사무소에서 이런 점검하고 다른 기장들하고 이런 거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바쁜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거는 사실상 핑계라는 것을요. 바쁜 사람이면 더 일찍 준비해서 경운기 끌고 갔어야지. 높은 사람인데 핑계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경운기를 언제 타고 말고 자빠졌나?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 모여가지고 트럭 타고 가는 것을 어떻습니까? 다른 동네 이장들도 트럭 타고 갔다. 자기 지침을 모두 지키지 않은 모습. 지키지 X한 모습입니다. 모두 지침을 지키지 않은 모습을 알 수 있죠.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 내일까지 숙제 꼭 해와. 한 명만 해. 그럼 한 명은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 실제로 그런 적이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예, 아직도 생각나는데 대학교였어. 대학교 때 그렇지 교수님이 예를 들어서 그렇지 금요일까지 과제 해와라. 금까지 이런 과제를 내주신 적이 있거든요. 학생들이 너무 바빠서 거의 다 안 했어.
이거 10%도 안 했어. 해온 사람이 한 명이 10% 한 명이 있는 거야. 근데 그 한 명이 어때? 저랑 친구였거든요. 나는 안 했지. 야, 쟤 했겠어요, 쟤는? 저는 안 했지. 그래서 여러분 잘 봐. 만약에 교수님이 검사 안 하면 이거 다음 주까지 미뤄지는 거잖아. 금요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야, 교수님 모르는 것 같아. 조용히 넘어가자. 그러니까 이 친구, 난 친구라고 나온 거야, 이 자식. 이 자식. 숙제 있다고 말했어. 말하고 검사를 봐. 왜 자기는 해왔으니까. 좋은 점수 받으려고. 아, 미안하다. 아무튼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망근이가 혼자 약간 고지식한 사람이라서 몰고 온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소설의 분위기는 어땠죠? 망근이만 그렇죠. 무언가 양심적으로 잘 지키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다른 사람은 지침을 지키지 않는 모습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아 여기에 좀 이기심이나 이기주의 같은 게 좀 널리 퍼져 있구나 이러한 사실도 여러분 한번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가봅시다. 트럭을 타고 가. 다른 사람들은 트럭을 타고 갔다. 진짜로 경운기를 끌고 갔으면은 군대에는 늦어도 한참 늦었다. 그렇죠. 그 방침이 어떻다? 실천하기 어려운 방침이자 지침이었다. 요 정도 기억하시고요. 비가 와가지고 온 사람들 몇 명 없더만 소리나 가서 몇 분 지르고 왔다.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냐 있더냐? 국도에 차들이 미치겠지만 쌩쌩 달리는 이게 중요한 성격. 여러분 이 국도 나는 중요한 소재입니다. 왜냐면 이 국도에서 황망근이 그렇죠. 국도를 타고 돌아오다 황망근이 사고하죠. 여러분 국도의 특성으로 뭐 제시되어 있죠? 차들이 미치광이처럼 쌩쌩 달린다. 이 국도라는 장소는 위험한 장소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죠. 차들이 쌩쌩 달릴 정도로 위험한 장소였던 겁니다. 그런데 황망근 씨는 그 위험한 장소를 경운기를 끌고 갔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국도가 가지고 있는 성격, 사람들이 미치광이처럼 달린다는 이 성격은 국도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장소라는 뜻을 말해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다음 부분. 좀 세세하게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또 어차피 한 번 읽으셔야 되잖아. 네, 좀 세세하게 봅시다.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가는 사람도 많아. 계속해서 보죠. 그러니까 국도로 갈 때는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경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국도가 어떤 곳으로 제시됐죠?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경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 왜 Y? 혼자 끌고 가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국도가 위험하다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경운기를 끌고 가면 그 위험한 국도를 지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뭐란 거야? 다 같이 끌고 가자. 야 근데 이거 깨지고 황망근 혼자 끌고 갔으면 황망근 혼자 이 위험한 국도를 가게 경운기를 가지고 가게 되었다는 상황이 세팅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국도의 위험한 성격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이 자꾸 여러 가지 소재들의 설명이 될 수 있으니까 국도가 경운기를 끌고 가기엔 위험한 장소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자는 보였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계속 볼게요. 시인하고 이거 보여준다면서요. 나 참.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놓더니 사람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었는구만. 너도 누구 맹구로? 여기서 말하는 누구 만치로 누구는 바로 황망근 씨를 말하는 거겠지. 너도 황망근처럼 반동가리가 아니야? 여러분 반동가리. 자 이거는 반동강나다. 반동강나다의 사투리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망근이를 자꾸 만시라고 안 부르고 반쪽짜리, 반푼이, 반동강 이런 식으로 많이 부르죠. 그래서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는 그렇죠. 이 대사에서 알 수 있는 이 장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여기 조금만 더 적어볼게요. 여러분 이번에는 대사에 밑줄을 쳤어요. 이 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이장님의 의도는 뭐예요? 상대방을 비꼬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항상 이런 거 잘 체크하세요. 대사나 행동 이런 데 밑줄을 짝 치고 이것의 의도, 심리, 태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것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계속 가봅시다. 기어이 민씨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 알아봤다. 그렇죠. 이전까지는 그래도 말싸움이었는데 소리를 질렀다는 거. 그렇죠.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이 굉장히 고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친구랑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아도 소리 지르기 전까지는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먼저 소리를 지르는 순간 이제 뭔가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소리 질렀다는 거 갈등이 굉장히 높아졌다. 갈등이 고조되었다라는 또 이 뭐야 극 중에 갈등 상황을 볼 수 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장인이 지도사니 하는 사람들을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를 타고 간 사람들은 오고 방침대로 경비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그렇죠. 이 걸기대회에서 있었던 어떤 비판적인 걸기대회에서 비판할 만한 내용들을 지금 쭉 서술한 내용이죠. 계속해서 보자. 이 자식이 지금 누구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뜨노? 소리를 뻑뻑 질러쌌노?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지고 귀농을 하시면 얌전하게 어필을 했을 것이지. 자, 중요한 정보 나왔죠? 도시에서 망해서 귀농을 했다. 도시에서 망해서 귀농을 했다. 자, 이거 누구에 대한 정보입니까? 이거 민씨의.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선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민씨의 정보를 누가 제시하고 있죠? 함정선지. 민씨의 정보를 서술자가 제시하고 있다. 아니죠. 민씨의 과거 정보를 지금 어떻게 제시하고 있습니까?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선지들이 좀 단골로 출제될 수 있겠죠. 대사를 통해 제시되고 있다. 앞에 인물에다 더해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민씨의 과거 정보가 인물의 대사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즉 민씨라는 사람은 뭐야? 원래 도시 사람이었고 도시에서 망해서 농촌으로 내려왔다는 그의 과거 정보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죠. 저걸 딱 망해가지고 귀농을 하러 가시면 얌전하게 엎드려서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하는데 뭐라고? 내가 망근이 임이냐? 어미냐? 애비냐? 내가 망근이 부모냐? 나이 50다 된 애가 어디를 가서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야지. 목살이도 그렇죠. 목살이 여러분 그래 목줄 같은 겁니다. 이 개나소 짐승의 목에 들어오는 목줄 같은 건데 목줄 끌고 따라다니냐 내가? 망근이가 좀 부족하다 그러고 내가 목줄 끌고 따라다니냐? 왜 나한테 물어보고 지랄이 나한테 물어보고 그래? 라는 대사가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자. 자, 이제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하죠. 황만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황만근의 어머니라는 새 인물이 등장해요. 여러분들 그래 읽었었던 정보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세요. 황만근의 어머니 어떤 사람이었죠? 되게 나이답지 않게 조금 젊어 보이는 동안의 사람. 아들한테 고등어 사오라고 찡찡댄 사람이었잖아요. 이상하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정보를 떠올리면 다시 복습하듯이 봅시다. 마침 황만근의 어머니가 나오지 않았으면 몸싸움이 났을지도 몰랐다. 민씨가 택배를 세우며 라켓골을 하려는데 도저히 시골의 황감노인으로 보이지 않는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그렇죠. 황만근 어머니의 외양 묘사, 황만근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지금 제시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서술을 통해 제시되고 있죠. 인물의 대사나 행동이 아니라 서술을 통해서 황만근의 어머니의 외양 묘사가 제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곱고 여린 외모의 여인이 종종 걸음으로 다가와서는 평상 앞에 어른들의 눈치를 보더니 뭔가 주춤 앉아있는 손자를 붙들고 우는 소리를 낸다. 내가 고등어를 안 먹는다 했다마 이런 일이 없었겠네. 내가 고등어를 안 먹는다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겠네. 내가 공연히 고등어를 먹는다 해가지고 우리 망근이가 고등어를 사려낸다 이래 안 오는구나. 미안합니다. 자, 그럼 어때요? 제가 아까 2장의 추측을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 작품에서는 황만근 씨가 왜 없어졌을까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좀 강조했던 게 2장의 추측이라면 이번에는 여러분 어머니의 추측이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만근 씨가 왜 안 온다고 생각해? 아이고 내가 고등어 사오라고 해서 고등어 사다가 좀 실종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머니의 추측, 어머니스 추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추측들의 내용, 세부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제시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의 추측, 저 사람의 추측, 사실 확인으로 물어보기 좋은 정보니까. 계속해서 보자.
그래서부터 볼게요. 그래서 사람들은 알게 되었다. 황망근이 경운기를 끌고 간 날 아침을 차리던 황망근에게 그의 어머니가 고등어 잡아니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이거는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아닌데 그냥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나 계란말이 없으면 밥 안 먹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철없는 모습이죠. 예. 근데 뭐 교과서에서 굳이 해석을 달아놓지는 않았으니까 저도 쳐낼게요.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어머니의 굉장히 천진난만하고 철없는 모습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고등어 없으면 밥 안 먹는다. 죄송해요. 너무 어머니가 그랬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웃겨가지고. 예, 아무튼 고등어 없으면 밥을 먹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계속해서 보자. 이 장은 그것 봐라. 응? 반동간의 강변이가 얼리대. 아이고 고등어 싸갖구만. 효자 났네. 효자 났어. 자, 이 대사 마침 해석 교과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죠. 허리를 쭉 폈다까지. 자, 왜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그 봐라 고등어 살아갔다 그랬네. 자기 탓이 아니라는 거죠. 나 책임 회피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대사와 행동을 통해서는 책임을 회피해야 한 이장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고 민씨에 하는 추궁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장의 역시 의도를 짐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봐라 어머니 때문에라고 한 대사의 의도는 뭐다? 책임 회피 추궁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봅시다. 황재석 씨 아까 나왔던 사람이죠. 나와서 조금 유식하고 그렇죠. 제사 때 글 쓰는 사람. 황재석 씨도 수염을 쓰다 보면 호르몬이 조석 아침 저녁상을 지극정성으로 평생 한 학기도 안 빠뜨리고 공개 다치니 황망근이가 효자는 효자지 천생지옥 하늘이 낳은 효자지라고 했답니다. 그렇죠. 이것도 한번 보니까 이거 다 보면 어때? 공연이 어려운 표현들을 많이 쓰죠. 예, 조석, 공개, 천생지효. 즉 황재석이라는 인물이 어떻다? 학식이 높은 인물임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한문 표현을 자주 사용하는 황재식은 유식한 사람이겠구만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설이나 뭔가 드라마 시나리오를 쓴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을 한없이 가볍게 보이는 방법은 뭐가 있죠? 그 사람을 급식투를 쓰게 만듭니다. 미안해요. 어떤 인물이 급식투 있잖아요. 뭐지? 미안해. 옛날에 급식제 잘했는데 지금 잘 못해요. 어떤 인물을 여러분들이 소설을 쓰는데 어떤 인물을 한없이 가볍게 보이게 만들죠. 말투부터 조심해야 돼요. 그 인물이 맨날 오조지리고 내리고 막 이런 말 한다고 그러면 진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잖아. 진짜 미안해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 한문을 쓰는 말투 왜 설정했을까? 이 사람 배운 게 많고 그것을 살짝 뽐내려는 느낌도 있어요. 아무튼 그 느낌 잘 체크해 주시고요. 아이라요부터 아이라요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 타고 가는 아버지 중요한 인물 나왔네. 황망근의 아들인 영호가 나왔습니다. 자, 어머니도 나왔고 영호도 나왔어요. 네, 황망근의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실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봅시다. 아닙니다. 내가 아침에 집으로 오다가 경운기를 타고 아버지를 만났는데 목욕을 하고 오락했거든요. 목욕탕에 갔을 겁니다. 자, 세 번째 추측이 나왔죠. 이번에 아들의 추측입니다. 이장의 추측, 어머니의 추측, 아들의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줄까? 이장은 술 처먹다가 안 오는 거야. 어머니는 내가 고등어 사라 그래서 안 오는 거야. 아들은 내가 목욕탕 가라 그랬거든요. 목욕탕 가라 그래서 못 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추측이 나왔다는 거 잘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보자. 그렇게 해서 목욕탕에 연락을 해봐도 그런 사람이 안 왔다 하고 온천에 갔는가 봐요. 온천에 가다가 문제됐는지도 모르고 아들의 추측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사람들은 또 하나 알게 되었다. 황만단은 전에 없이 첫날 밤 그의 아들의 방에서 잠을 잤다. 아들은 시험 공부를 하느라고 친구 집에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에 들어오는 길이었다. 길에서 아버지를 만난 아들은 대번에 아버지가 자신의 방에서 잔 사실을 알아차렸다. 아버지가 자신의 점포를 입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옷 당장 벗어내놓으시오. 다시는 내 방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소리를 쳤고 덧붙여 제발 목욕탕에 가서 씻고 좀 오시오 라고 했던 것이다. 정말 슬픈 대사죠.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에서 출제될 수 있는 요소 하나만 잡겠습니다. 이 부분이 요즘 자주 출제되는 부분인데 어때요? 어제 밤부터 황망근이 목욕탕에 가기까지 어떤 긴 시간적인 요소를
요약적인 진술로 제시하고 있죠. 요약적 제시 요즘 많이 나오는 키워드예요. 요약적 진술로 제시하고 있다,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것도 모의고사에 쓰면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요약적 제시를 하고 있다. 너무 미안해요. 몰입하면 안 되는데 좀 슬프네요. 네. 여러분들 이러면 아들에 몰입하나요? 아버지에 몰입하나요? 그래? 저도 여러분들 나이 때면 이제 아들에 몰입할 것 같거든. 우리 아빠한테 저런 말 하면 안 되는 건데 막 그럴 것 같거든. 저는 이제 약간 맛이 갔는지 아버지에 몰입이 돼서 나중에 내 아들이 쳤다는 소리 하면 어떡하지 하는 게 너무 슬퍼요. 네. 물론 지금 아내가 없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지. 또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가 자기 방에서 자고 자기 옷 입고 있다고 화가 나서 목욕탕에 가라는 아들, 평소 황망가에 대한 아들의 태도,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굉장히 좀 싫어하는 태도임을 알 수 있죠. 아버지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태도를 역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망가는 그 길로 목욕탕으로 갔다, 아니면 거기대가 열리는 온천에 갔을 수도 있다. 네, 그러면 이제 목욕탕 내용을 제시됐고요. 계속해서 그 뒷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그 부분부터 이어서 볼게요. 내 평생 반근이가 씻는 걸 못 봤습니다. 내 딸을 가도 세배를 가도 들어갈 생각을 안 하는데 목욕탕에 우째 가는 줄도 모르겠는데 온천이 여기서 어디라고 찾아가는겨?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네, 이 표현 우리는 황교수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황교수가 한 말이야. 그럼 이거 말은 황교수의 대사가 되죠. 여러분 이 대사에 밑줄은 치지 않았지만 또 우리 알 수 있는 거 있죠. 웃고 있잖아. 사람이 실종됐는데 계속해서 웃고 있잖아요. 예, 이러한 태도 아까 이 부분에 써있지 않았지만 역시 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만근스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 아까도 나왔던 비슷한 설명이죠? 네, 사람이 없어졌는데 여전히 농담하고 있거든요. 만근의 실종, 황만근의 실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역시 또 한 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자. 좀 올려서 볼게요. 민 씨는, 민 씨 유일하게 좀 긍정적인 인물이죠? 민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할까 말까 하다가 끝내 입을 넣지 못했다. 민 씨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민 씨가 그 착한 인물인데 왜 입을 열지 못하지? 민 씨도 뭔가 책임을 느끼고 있는, 황만근의 실종에 책임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어떻게 소개되는지 봅시다. 그 자신도, 그 자신은 민 씨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 민 씨도 어때? 황만근 씨, 당신 권리대장으로 꼭 가야 합니다. 충동질을 했던 사실이 있었죠. 민 씨가 나쁜 의도는 아니었겠지. 근데 왜 그런 거야? 당신처럼 우직하고 훌륭한 사람이 그 걸기대에 가서 보여주셔야 합니다. 라는 식으로 민 씨도 어떻게 보면은 황만근이 실종하게 된 그 걸기대회에 황만근을 가라고 부추기는 사실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보자. 충동질한 사실이 있었다. 술김인지는 몰라도 당신의 뜻을 많은 사람이 알아야 된다. 가서 이야기를 하라고 객기를 부렸다는 것이다. 그래서 말하는 당신은 황만근 씨가 되겠죠. 좋습니다. 객기를 부렸다까지 보고요. 밑에 소설 볼게요. 그러는 동안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황만근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동네 사람 누구는 하루 이틀 또는 한두 달 집을 비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잘 봐요. 여기서 대조되고 있는 건 누구입니까? 황만근 씨와 동네 사람들이 대조되고 있지. 어떤 측면에서 대조되고 있어요? 동네 사람은 하루 이틀 안 하고 신경 안 써. 하지만 황만근 씨는 하루만 없어져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황만근을 대조시키는 부분이에요. 이 대조를 통해서 황만근이 훨씬 더 중요하고 뭔가 높은 인물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대조의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좋습니다. 조금 올려서 볼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황만근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모든 사람들이 그의 부재를 알게 되었다. 여기서 교과서가 하나 해석을 더 붙이죠. 왜 그래? 황만근이 평소에 마을에서 힘든 일 다 했거든요. 황만근이 평소에 마을에서 힘든 일, 굳은 일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 그런 사람이 없어지니까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연관된 거. 아까 여러분 기억나요? 황만근이 심은 나무. 황만근이 만든 평상. 그것과 연관시키면 돼요. 그렇게 마을의 모든 일, 굳은 일을 황만근이 했기 때문에 황만근은 없어지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로 알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네. 그렇지만 누구도 적극적으로 황만근을 찾아봤어. 이렇게 여러 일을 하는 사람인데 없어졌다고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들은 없어. 마을 사람들이 이기적인 면모를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만 해보면 이 행동을 통해서, 인물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 마을 사람들의 어떤 태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기적인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을에서 없어지는 게 굉장히 큰일이지만 아무도 황만근을 찾으러 나서지 않았어. 계속해서 보자. 그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으나 마나한 존재이면서 있었고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이면서 지금도 없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있으나 마나한 데에는 있고 없어서는 안 될 때에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뭐 말이 길지만 역시 간단한 해석을 보면 어때요? 마을 사람들이 가지는 황만근에 대한 인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황만근이 언제나 있지. 황만근이 꼭 찾으려면 없어. 이런 느낌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자. 그래. 이제 전개 위기까지 3줄밖에 안 남았습니다. 힘내서 볼까요? 국내 사람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바보, 황만근. 사람들이 무시하는 태도를 알 수 있죠. 바보, 황만근 무시. 바보라고 했다. 부어예전에야 신대일리로 들어와 황만근의 탄생과 성장, 삶을 처음부터 지켜보지 못한 민씨만은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그렇게는 바보죠.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바보는 편견으로 제시되고 있어요. 바보, 편견 이렇게 일치시켜 줍시다. 사람들은 황만근을 바보라고 봤고 민씨한테 그 바보는 편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씨는 이 바보라는 편견으로 황만근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슬슬 지치지 않나요? 네, 제가 지쳐요. 죄송해요. 말 왜 이렇게 힘드냐? 중요해. 살짝 힘 한번 뺄까요, 여러분? 중약 줄거리는 여러분 눈으로 빨리 읽어보시겠어요? 오야, 내 힘이 빠진다. 중약 부분 줄거리 지금 한번 눈으로 읽어보십시오. 오케이, 잘 보셨죠? 네, 중력 부분 줄거리에서는 그렇죠. 황만근 씨의 과거 사실 정보가 좀 제시됩니다. 기억할 만한, 그래도 출제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는 여러분 황만근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제시되는 부분이죠. 황만근의 이름의 의미는 뭐야?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만근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근산의 중요한 특성이 뭐야? 마을을 에워싸고 있다. 이제 황만근은 뭐다?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만근산이다. 마을의 모든 부분을 에워싸고 있는 황만근은 마을의 뿌리이다. 까지 이어지는 거죠. 뭐라고요?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만근산. 그의 이름을 받은 황만근. 즉 황만근은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마을의 뿌리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의 유래를 소개하면서 황만근이 마을의 뿌리다. 이러한 표현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때요? 네. 좀 화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결혼을 하는데. 아, 미안해요. 진짜 이런 사람이 황만근 훌륭한 사람이지.
진짜 죄송해요. 혹시 이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기억을 하는데 중요한. 아무튼 여러분 정리하면 뭐다? 이름이 이렇게 만근상 마을을 둘러싸고 있다. 요 속성을 여러분, 요 속성을 그래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이 속성을 기억하시면은 만근이 가지고 있는 마을의 홀이라는 내용이 쉽게 이해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다음 부분의 내용 들어가죠. 자,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나와요. 전날 밤 꿈은 아니었다. 민씨는 황만근의 말을 이렇게 들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시되는 내용은 전날 밤 민씨와 황만근이 나눈 대화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의 내용은 황만근의 어떤 발언이 되겠죠. 한번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옆에 설명을 미리 좀 읽고 가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그렇지.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요거 문제로 혹시 날 출제하실 수도 있다고 봐. 옆에 있는 설명입니다. 자, 이 부분부터의 장면이 뭐라고? 민씨가 들은 황만근의 말. 근데 그 민씨가 들은 황만근의 말을 어떻게 제시하고 있죠? 두 가지 방식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큰 따옴표로 황만근의 말을 여러분 이 키워드는 기록했어요.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만근의 말을 직접 제시하고 있어요. 자, 2번. 큰 따옴표 안의 말은 그렇고 괄호 안의 말은 어떻다는 거야? 괄호 안의 말은 황만근의 말이 직접 제시된 게 아니라 민씨가 기억하고 해석한 내용이 요약 정리되어 제시된 겁니다. 큰 따옴표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황만근의 말을 직접 제시. 가로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민씨가 기억하고 요약해서 제시.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딱 보이실 거예요. 아, 이거는 황만근이 직접 했던 말이고, 아, 이거는 민씨가 이해해서 요약한 말이겠구나. 요런 식으로. 이 큰 따옴표와 괄호의 차이,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먼저 좀 보고 갔어요. 네, 나머지 세부 내용들 좀 살펴보죠. 농사꾼 빛을 지면 안 된다. 미안해요. 이 빛이 아까 나왔던 부채였죠. 그리고 여러분 이 소설의 중요한 어떤 주제, 중요한 시대적 배경이 뭐였죠? 농사꾼들이 빛, 부채를 지면서 이기적으로 변해간다는 게 이 소설의 중요한 내용이었잖아요. 황만근 씨는 평소에 농사꾼이면 빛을 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황만근 씨의 주장의 어떤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왜 빛을 내면 안 된다고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한번 빛을 지면 그 빛을 갚으려고 무리하게 일을 벌인다. 동네 곳곳이 텅 빈 우사, 마른 동안 빈 축사, 자초한 무성한 빈이라고 쓸 보라. 농업인의 복지, 소득 향상, 생활 개선 다 좋다. 그것을 자기 돈으로 해야 한다. 자기 돈으로 하지 않으면 이거 뭐야? 빚을 내면, 부채를 지면 그것은 노름이나 다를 바 없다. 황만근 씨는 되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사람이죠. 빛을 내서 하는 거? 네, 그거는 아니야. 빛을 내다가 망하면은 이런 식으로 모든 걸 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말만 좋은 말들을 번지르르게 하지만 빛을 내지 말고 본인의 힘으로 농사를 짓는 게 농사꾼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이 부분 또 나오고 있죠. 이 부분부터 볼게요. 빛은 만근산의 눈덩이다. A는 B다. 비유적인 표현. 비유적인 표현이면서 굳이 그 시가 아니니까 나오겠지만 그래. 빛은 만근산의 눈덩이다. 이 부분은 은유, 고드름처럼 이 부분은 지구가 되겠죠. 네, 뭐 이런 것까지 하실까? 네, 일단은 그래도 적어봅시다. 너와 빛을 비유했다고 했는데 은유와 지구 표현이 다 쓰였어요. 빛은 눈덩이다. 은유, 고도처럼, 고드름처럼 커진다. 고드름은 지구. 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주식 투자 하시는 분 계십니까? 미안해요. 요즘으로 바꾸면 어때? 빛을 내서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위험한 상품만 사게 된다. 그러면 돈을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그래, 여러분 학생들에게 맞는 예시를 가져왔어야 됩니다. 암소리 죄송합니다. 아무튼 황만근 씨는 빛을 지면 안 된다는 자신의 확고한 생각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속해서 보자.
기계화 용로 카더니만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몇이나 되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거다, 타곡기, 건조기. 그렇죠. 이 열거 나열이 또 쓰이고 있네. 빛을 내서 산 농기구들을 열거 나열하는 표현법을 쓰고 있습니다. 열거 나열. 다 빛으로 산 기라. 농사 지봤자 아크빛 갔느라고 정신없다. 그리고서 또 중요한 정보 계속해서 황건우 씨의 생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집에서 1년에 한 번씩 쓰는 이항기를 들어보면, 자, 이항기의 성격 한번 볼게요. 이항기의 성격은 뭐다? 1년에 한 번 쓰는 것이다. 그럼 어때요? 이거 되게 아깝고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옛날 사람들은 이거를 나눠서 썼다라는 거지. 어차피 1년에 한 번밖에 안 쓰니까 나 쓰고 너 빌려줄게 이랬다는 거지. 근데 지금 사람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안 쓰는데도 1년 내내 돌아가던가 돌아가지 않죠. 혹시 모르지만 써줄게요. 설이 정말 돌아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 아닙니다. 1년 내내 안 돌아가는 비효율적인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 질문을 바꾼 거예요. 설이 봅시다. 놀 때는 다른 집에 빌려주면 된다. 옛날에는 소를 그렇게 썼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다. 서로 도와가면서 농사 짓던 건 옛날 말이다. 서로 도와주면서 농사 짓던 거. 이거 어때요? 황만경이 생각하는 과거의 어떤 이상적 상황이 되겠죠. 옛날 사람들은 효율적으로 비싼 소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썼는데 요즘 사람들은 안 그런다는 거야. 비효율적으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상부상조의 풍습이 사라진 농촌 현실이라고 해석해놓고 있죠. 이 상부상조의 풍습은 황만근이 보던 어떤 이상적인 상황일 겁니다. 오케이, 올려서 다음 줄 계속 이어서 나갈게요. 한 집에서 기계를 놀리면서 또 안 빌려주면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도 산다. 그렇죠. 네. 미안해요. 갑자기 좀 이상한 예시가 떠오를 뻔했는데 일단 취소. 옆집에서는 화가 나서라 산다. 어차피 빚으로 사는데 이거 황만근이 비판하는 내용이죠. 황만근이 가장 중요한 생각이 뭐였지? 빚져서는 안 된다. 근데 어때? 빚으로 사니까 그 물건 돌려 쓸 줄 모르고 효율적으로 쓸 줄 모르고 나도 사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빚, 부채에 대한 황만근의 어떤 비판이지. 그리고 황만근은 작가가 써준 캐릭터니까 작가도 이 빚에 대해서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계속해서 볼게요. 기계에 들어가는 기름은 면세유다. 면세유 가지고 기계를 돌리는 게 힘들다. 옆집에는 경운기가 2대인데 면세유는 1대뿐밖에 나오지 않는다. 경운기가 왜 2대씩 필요하냐? 역시 비효율적인 기계 활용을 비판하는 부분. 한 사람이 한꺼번에 2대를 모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쭉 나온 얘기가 뭡니까? 사람들이 빛을 지게 되면서 상부상조의 이상적인 정신을 잃어버렸고 옛날에 손은 효율적으로 돌려가면서 썼지만 빛 때문에 농기구들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한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자. 그럼 이게 다 쌀값에 얹혀진다. 이게 무슨 말이야? 쌀값이 오른다라는 말이에요. 쌀값을 올려야 하는데, 쌀값 올려야 하는데 뭐라고 했죠? 빚을 졌으니까 여러분 빚만큼은 더 수익을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 쌀값을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왜 쌀값을 못 올려요? 왜 쌀값을 못 올림? 추곡 수매 제도 때문에. 쌀값을 올려야 하는데 왜 못 올려? 추곡 수매 제도 때문에 못 올립니다. 즉 어때? 빚내서 농사 지으면 그렇죠. 쌀값을 올려서라도 수익을 늘려야죠. 근데 정부가 어떻다고요? 정부가 쌀값에 쌀을 사들이면 추곡수매 제도를 하니까 쌀값을 올릴 수도 없어요. 그럼 어때? 빚이 늘어나겠지. 야 그럼 그 늘어난 빚을 어때? 또 빚을 주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눈덩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조금 어떤 사회 제도적인 얘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논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방망이이 생각하기에 그래 빚을 내서 농사를 졌으면 비효율적으로 농사를 했으면 쌀값이라도 올려야 되는데 정부가 쌀값을 싸게 사들이는 이 추곡수매 제도 때문에 쌀값을 올릴 수가 없고 오히려 빚을 주니까 또 빚을 받고 하는 어떤 뭐라 그러죠? 위험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자.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여기부터 볼게요. 둘 다 농사건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이 둘은요. 1번 빚, 2번 자금 지원이 되겠지. 자금 지원, 빚. 이 두 개가 뭐야? 농사건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드는 것. 어떻게 보면 참 낭만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무서운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 우린 다 지금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망근 씨의 생각은 뭐예요? 하이리스크를 지면은 위험해.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 자기 돈으로 쥐어요. 빚지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죄송해요. 빚내서 주식하시는 분 없죠? 주식이 있겠어요? 예. 아, 얘 혼자 웃을 때 아니다. B2가 진짜 무섭지. 아무튼 볼게요. 예. 해석해서 봅시다. 자기 입에 들어갈 양식, 곡식을 짓는 사람이 그 고마운 곡식, 양식한테 장난을 치겠나? 장난을 치지 않는다라는 소리죠. 이것도 설이네. 야, 양식, 곡식 짓는 사람이 거기에 장난치겠어? 장난 안 친다는 말이지. 설이 접혀요. 저도 남도 해로운 농약 뿌리고 비싸고 나쁜 비료 쳐서 보기만 좋은 열매를 뺏으면 그만이가. 황망근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해로운 농약, 비싸고 나쁜 비료. 황망근이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농약과 비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왜? 농사꾼들은 가만히 두면은 그 쌀 어차피 자기가 먹을 거니까 농약, 비료 안 쓴다라는 거야. 근데 왜 요즘 농약, 비료 써? 빚 갚으려고. 그러니까 모든 빚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빚이고 부채가 전부 다 문제라고 생각하는 태도예요. 그 말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어요? 모두 빚을 갚기 위해 그러는 것이다. 빚이 뭐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빚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다. 그러므로 빚을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시시 내주는 사람, 기관은 다 농사꾼을 나쁘게 만드는 거야 라고 하고 있죠. 자, 이것은 뭘 비판하는 겁니다. 빚을 제 주머니에서 용돈 주듯이. 자, 요 속성을 주목해 볼게요. 자기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주듯이 내주는 거. 자, 이거 쉬워 보입니까? 어려워 보입니까? 요게 속성은 쉬운 일이지. 지금 빚을 이렇게 쉬운 일처럼 내주는 사람. 즉 뭐야? 농민들에게 자금이나 빚을 쉽게 내주는 것은 오히려 뭐다? 우리를 나쁘게 만든다라는 것이야. 네, 제 설명 좀 그러면은 밑에 있는 파란 글씨로 정리하세요. 뭐라고요? 여러분, 제 주머니에서 용돈 내준다는 행동은 뭐야? 제 주머니에서 아들 용돈 내준다는 행동은 굉장히 쉬운 행동이라는 거야. 근데 지금 정부가 빚을 내주는 게 그렇게 쉽게 내주고 있다는 거야. 그런 쉬운 행동이 농사꾼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라고 황만근 씨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쭉 제시되고 있죠. 정책자금, 선신자금, 농어촌 구성자금 자금, 주택회선 자금, 무슨 자금 해가지고 열거 나열도 나오고 있고. 무슨 자금 쉬었으면 이거 운율도 들어가요. 운율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소설에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무슨 자금해서 빌려줄 때는 인심 좋게 빌려주는 척하더니 이제 와서 그 자금이 상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파산지경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제 와서 그 빚을 못 갚겠다고 하는데 거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동감하십니까? 이거 뭐야? 여러분들 옛날에,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에 신용카드사들이 욕을 먹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신용카드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왜 신용카드가 욕을 먹었는지 아세요? 카드 너무 쉽게 발급해주니까 카드 쓰다가 신용불량자가 생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거는 카드를 함부로 쓴 사람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래, 그렇게 신용카드, 위험한 신용카드를 마구 발급해준 사회가 잘못이지라고 보십니까? 네, 이것이 이제 사회문화의 기능론과 갈등론이, 사회문화 아시죠? sorry. 기능론과 갈등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나름 되게 중요한 주제가 될 수도 있어요.
황만근은 사회적인 사회 비판을 하는 인물입니다. 농민 개인이 잘못했다라고 보기에는 농민 개인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비판을 하는 인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렇죠 사회 과목이나 과학 과목의 지식을 써서 읽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I'm sorry. 김은호 갈등 건 아시죠? 한번 들어보셔야죠. 미안해요. 자, 잠시만. 야, 저를 저쪽까지 보고 잠깐 쉴까? 예, 여기까지 보고 한번 쉴까요? 예, 좋습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유 대사 볼게요. 내가 왜 빛을 안 줬냐고 아무도 나한테 빛을 준다고 안 해. 황만근의 중요한 성격이 나오죠. 황만근은 여러분, 황만근이 이렇게 빛을 까니오는 빛을 지고 못 갚아서인가? 아니요, 황만근은 부채가 없습니다. 황만근은 빛이 없어요. 진짜 훌륭한 사람이지. 예. 맞아요. 빛 3억 못 갚는 사람이 빌려준 새끼가 잘못이야 하면은 그거 되게 초라한 주장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황만근 씨는 돈도 안 빌렸는데 다른 사람들 보고 빌려주는 사람들이 좀 심했어 라고 하는 거야. 대단한 어떤 황만근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한번 잘 받아들이고요. 근데 이 이유가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아무도 나한테 대출을 안 해줘. 왜? 멍청이라서요. 바보라서요. 이거 진짜 여러분 눈물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성인 때 이제 좌절하는 순간 내 대출금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래 의사 뭐 이런 직업 좋은 사람들은 대출 신청하는 몇 억씩 나와. 저 같은 사람이 대출 신청하면 강남역골 나는 거예요. 야, 그 정도는 아니야. 미안해. 그 정도는 아니고 저는 이제 몇 천대로 제한되죠. 네. 의사 같은 사람들 가서 이렇게 대출 받으면 몇 억씩 줍니다. 황만근은 빚을 주지도 않아요. 황만근한테 아무도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진짜 슬프네. 그래서 이거 어때? 황만근이 바보라는 이유로 그렇죠. 빚을 받지 못한 그렇죠. 빚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자력으로 농사를 지은 황만근의 모습이 제시된 겁니다. 바보라고 아무도 보증서라는 이야기도 안 한다. 나는 내 짓고 싶은 대로 농사만 지면서 암만 하고 100년을 살기라 라고 말하는 황만근의 대사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황만근의 캐릭터는 여러분 충분히 파악했을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한테는 바보라고 불리고 있지만 나름 실제로 바보 같은 모습도 있지만 꽤 자신의 생각도 있고 그렇죠. 어떤 철학도 있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민씨는 황만근에 대한 편견 없이 황만근 씨를 대했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한번 싹 보고 여러분들 쉬는 시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긴 소설 지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슬슬 좀 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남은 부분은 얼마 안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쉬는 시간 동안 좀 머리 푹 식히시고 저희 쉬는 시간 끝나고 뒷부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숙제 혹시 못하신 분이 있다면 또 열심히 해주시고요. 제가 쉬는 시간 이후에 한번 할게요.